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어제 시험본, 어제 시험본 112회죠? 예, 112회. 펜. 자, 112회 전산회계 1급 가다반이죠. 아직은 가다반이고, 그리고 백데이터가 없어요. DB가 없어서 지금 원래는 이제 112회에 전산회계 1급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기존의 차 그 111회 건가? 요거를 제가 바꿔가지고 거래처 같은 거 요런 거만 이제 입력할 때 나타나도록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정식 DB가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어제 시험 보신 분들은 어제 시험 봤던 거 그 파일하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확정 답안 파일, 확정 답안은 그 2주 후에 나오거든요. 그때가 돼야 정식 데이터 DB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임시 데이터로. 그래서 여러분 연습하고 싶어도 없어요. 데이터가.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냥 풀어가는 방식 이런 걸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유미기계고요. 기계 부품을 제조 도소매업 그리고 또 부동산 임대업도 안에 중소기업이랍니다. 그리고 23년도 회계연도 지금은 24년 2월이지만 백데이터는 2월 시험까지는 23년 걸로 나오고요. 아마 4월 시험부터는 24년 데이터로 나올 거예요. 뭐 큰 문제는 없죠. 넘어가고 자 1번 정기분재무제표 기초정보관리와 정기분재무제표인데 회계 2급 할 때는 여기까지 합쳐서 18점인데 1급이니까 10점으로 줄었죠. 일단 어쨌든 여기까지는 보너스입니다. 그냥 주는 거지요. 그냥 주는 겁니다. 일단 1번부터 갑시다. 거래처 등록하는 거. 이건 거저먹기죠. 특히 회계 2급도 하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건 공짜입니다. 공짜 거저먹기. 그래서 메뉴로 가서 거래처 등록 메뉴로 가야죠. 거래처 등록으로 가서 일반 거래처가 있고 금융기관이 있고 신용카드가 있고 그죠? 자, 가서 이걸 쭉 옮기고 문제지가 안 보여 그죠? 참말로 어려워요 그죠? 어려워요. 자, 일반 거래처에다가 5230 그래놓고 엔터 치고 가로 열고 쭉 가로 닫고 대형 토이 그리고 동신가 유형 동시라고 돼 있죠. 숫자로 3 치거나 탭 치거나 그리고 사업자번호는 10886135574 대표자 명의 박완구 업태는 어디 갔지? 제조. 그다음 종목은 완구 제조.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죠, 그죠? 그다음 주소도요. 검색할 때 근데 주소 보니까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해도 무방함. 즉 입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검색을 해도 되고 아니면 옆에다 냅다 그냥 여기다가 경기도 뭐 이렇게 나온 대로 광주시 쭉 쳐도 돼요. 아니면 여기다가 F2번 또는 말풍선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쳐야 되죠? 왕림로 139까지 치고 엔터 치면은 뜨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도로명으로 입력해도 되고 이렇게 나머지는 없으니까 이대로 끝. 그러니까 다시 검색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냅다 경기도 광주시 왕림로 어디 갔지? 오포읍 왕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이라고 안 나오네. 그죠? 우리가 안 나오네. 그럼 여기 사이에다가 이상하네. 광주시 오포읍 이렇게 뭐 추가로 쳐도 되겠죠. 뭐 추가로 쳐도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경기도 광주시 오포 왕림로 139까지 딱 치면 됩니다. 우편번호 안 적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명 검색했는데도 이렇게 안 나오는 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검색해서 12773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치거나 상관없이 모두 정답이 될 거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넘어갑니다. 끝. 나갑니다. ESC. 자, 그 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제가 문제지를 이쪽에 또 띄워놔야 되는데 듀얼 모니터를 이게 넘어가요. 일단 문제지를 띄워놔야 되는데 안 띄워놨어요. 넘어가고 자 다음 페이지 이건 뭐냐? 거래처별 초기월 이거는 뭐 이것도 뭐 회계 2급 하신 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기초 채권 채무 잔액이고 거래처별 초기월 자료 잘못된 걸 정정하거나 누락된 건 입력해라 이거죠. 말씀드렸듯이 진짜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기존 회차 이거 일로 빼놓을게요. 자,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월은 여기잖아요. 일로 클릭한 다음에 외상매출금 여기 있죠. 근데 외상매출금이 밑으로 더 내리고 싶어도 안 내려가. 참말로. 외상매출금이 다시 이걸 내려야 되네. 잠깐만요. 그럼 이걸 내리고 외상매출금이 얼마 있는지 몰라요. 솔직히 모르는데 자 오른쪽에다가 요게 두 개 있으니까 F2번 눌러서 여기는 항상 F2번 먼저 누르죠. 그리고 알뜰 이렇게
제가 이렇게 거래처만 나타나도록 백데이터를 수정한 겁니다. 거래처만 나오도록 500만 원.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입력하는 거였는지 수정하는 거였는지 몰라요. 진짜 데이터는 모릅니다. 진짜 데이터는 2주 후에 나오니까 그때는 또 제가 또 이쁘게 새로 찍을 겁니다. 스튜디오 가서. 지금은 스튜디오가 아니고 집에서 빨리 찍는 거죠. 빨리. 자, 그다음 두 번째 F2번 눌러서 튼튼 사무기. 이렇게 거래처만 나오도록 제가 백데이터를 수정했어요. 3800 없죠? 나머지는 모르니까 차액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 문제에 주어진 거 요거 두 개를 입력을 했죠. 그러니까 원래 수정하는 건지 입력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입력해 놓은 거고. 그다음 두 번째가 받으러옴. F2번 눌러서 받으러옴 치든지 아니면 코드 아는 사람은 1100을 치든지.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다 대고 F2번 눌러서 클래식 상사 7200 이렇게 입력하거나 수정하거나 또는 삭제하거나. 그리고 또 F2번 눌러서 강림 어서 많이 듣던 데인데 저 예전에 일했던 데가 강림인데 넘어가요. 200. 자, 그리고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20 있었는지 얼마 있었는지 그건 몰라요. 저도.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251 아는 사람은 251이고 모르는 사람은 F2번 눌러서 외상 매입금 이렇게 검색해야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탭 치거나 마우스 클릭해서 회원 상사 F2번 눌러서 회원. 요 메뉴 거래처별 초기 2월에서는 무조건 F2번을 눌러야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무조건 F2번 누르면 물론 다 되죠. F2번 누르면 됩니다. 그러나 쓸데없이 F2번 누르는 건 나중에 어디 가서 욕먹기 딱 좋으니까. 그리고 또 없어 보여요. 무조건 F2번 누르는 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모르는 없어 보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F2번 눌러야 되는 데는 여기 거래처별 초기 2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검토했더니 기말 재고 자산에서 오류가 있었대요. 그래서 관련된 전기분 재무제표를 모두 수정하시오. 원손이제 기억납니까?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순서로 가는 거죠. 원손이제 순서로. 근데 원재료가 잘못됐대요. 원재료가 그럼 이제 원가명세서는 필요가 없겠죠. 원가명세서는 필요 없고 재무상태표부터 돌아가는 겁니다. 원가명세서 들어가나? 원재료 재료비니까 들어가겠네. 아하, 그러고 보니까 이거 수정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재무상태표만 고친 것 같은데요. 정기분 재무상태표 일단 가서 원재료가 잘못 고친 것 같은데 원재료만 736인데 올바른 금액은 756이래요. 75600. 제가 급하게 고치느라고 일단 이건 고쳤거든요. 그다음 원손이제로 가야 돼. 원가명세서. 원가명세서에 전기분 원가명세서 있죠? 전기분 원가명세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자, 원가명세서 클릭해서 그럼 이제 재무상태표 조금 아까 금방 수정했던 게 반영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원재료비 여기 원재료에 보면 딴 건 모르겠고 여기 기말원재료 기말원재료가 재무상태표에서 와서 온 거예요. 그럼 온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원재료비가 마이너스가 나올 리가 없죠, 그죠? 진짜 데이터가 아니라는 점 그것만 참조해 주시고요. 그럼 원가명세서에서 그럼 여기 제조원가가 이것까지는 못 고쳤네. 제가 거래처라든가 이거 기본적인 최소한인 것만 고치다 보니까 답을 볼 걸 못 고쳤어요. 그 제조원가가 이제 요거 고친 만큼 얼마가 200만 원 늘었잖아요. 200만 원 늘었잖아요. 200만 원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그만큼 제조원가도 늘었겠죠. 여기서부터 망했다. 여기 제조원가가 여기 5천 얼마인데 여기는 5억 얼마잖아요. 망했네. 어쨌든 그럼 이 원재료비가 바뀌면서 저는 요거 고친 것만 신경 썼는데 원재료비가 바뀌면서 당기 제품 제조원가가 바뀌었을 겁니다. 요 금액이 505 얼마가 아니라 503 얼마로 바뀌겠죠. 503 835 0005로 바뀌어요. 요 금액이 제가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고치려면 이 금액을 바꿨어야 되는데 5억 얼마야? 그럼 이거 만약 547 얼마로 바꿔볼까? 예를 들어서 그럼 487이니까 더 바꿔야 되겠네. 만약에 3,500 이런 식으로 바꾸면 506 400 조금만 더 고치면 되겠는데 조금만 더 고치면 되겠죠. 계산기 눌러볼까? 잠깐만요. 얼마를 빼야 돼? 이왕이면 보여야지. 506 400 거기에서 505 835 빼면은 얼마 차이나 56만 5천 원을 빼면 되네. 그럼 34
잠시만요. 445 이렇게 고치면 505845 나왔네. 어쨌든 그냥 만들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570 얼마로 아니네. 505845 제조원가가 재료비가 아니고 참말로 참말로 이 재료비가 아니고 제품 제조원가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짓 했네. 그럼 제품 제조원가가 505가 나와야 되니까 65 여기서 만약에 65 683 바꿔볼게요. 숫자를 어떻게 이것도 아니네. 뭔 짓 하나 모르겠죠. 괜히 했네 진짜. 괜히 했네. 어쨌든 요 금액이 바뀌어야 돼. 더 이상 안 해. 이것저것 바꾸려면 시간만 가니까 할 일 많은데 요 제조원가를 바꿔야 됩니다. 제조원가. 그럼 이 제조원가 바꾸고 나서 원 다음에 손익계산서잖아요. 손익계산서로 왔을 때 저는 원재료비만 신경 썼지. 요 제조원가가 제품 제조원가에서 따라오겠죠. 요걸 바꿔줘야 됩니다. 요 금액을 50383으로 바꿔줍니다. 요거를 바꿔주면은 여기 당기순이익도 바뀌겠죠. 당기순이익도 바뀝니다. 당기순이익도. 그 다음 요걸로 해야 되나? 당기순이익. 그러니까 요 제품 제조원가가 바뀌면 요 당기순이익이 바뀌죠. 그 금액이 135865 이걸로 바뀌어야 돼요. 이걸로. 여기 당기순이익이 바뀌는 거죠. 그럼 당기순이익을 바꾼 다음에는 그 다음 원손 다음에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로 가야죠. 여기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가서 손익계산서에서 바뀐 거를 불러오는 거죠. 당기순이익 또 불러오게 해도 돼요. 불러오기. 요걸 당기순이익을 131865로 133인가? 당기순이익 133865로 바꿔주고 그럼 맨 위에 있는 미처분 이익여금이 바뀌겠죠. 요 금액이 171. 어쨌든 가는 길은 원손이제입니다. 금액을 제가 원재료만 바꿔가지고 나머지는 못 받네요. 나머지는 어쨌든 이건 정식 데이터다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려니 이해해 주시고 이게 일단 재무상태표로 가서 원재료 고치고 그다음 원손이제 뺑뺑이 돌리는데 제가 마치 원재료부터 그거 고쳤어야 하는데 못 고쳤습니다. 어제 가다반 나오고 보셨나 모르겠는데 이론만 먼저 라이브로 찍었어요. 빨리 편집 없이 바로 올리려고 라이브로 찍었고 그리고 이제 그 밤에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수정하는데 거래처라든가 이런 것만 바꾸다 보니까 좀 놓쳤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일반 전표잖아요. 전표 입력. 일반 전표 부가가치세 고려하지 마라. 부가가치세는 뒤에 있는 메인 매출 전표죠. 그 다음 여기 있는 거 입력시 유의사항을 한 번도 안 읽어봤으면 반드시 정독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정독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비죠? 아이고 짠. 일반적인 적요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는 적요 입력해라. 그 다음에 채권 채무는 반드시 거래처명을 입력해라. 거래처 코드 제조경비 500번대 판관비는 800번대 또 계정 과목은 등록되어 있는 즉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과목 중에 적절한 과목을 선택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자 1번부터 갑니다. 1번 제조부서니까 500번대라는 힌트겠죠. 건강보험료를 건보료를 보통예금 납부해야 돼요. 납부한 건보료는 50%가 회사부담금이고 회사부담금 건강보험료는 친절하게 또 복리후생비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50%가 회사부담금이면 나머지 50%는 종업원 부담이잖아요. 종업원 부담이면 254 예수금으로 처리합니다. 254 예수금 요거죠. 반띵 하는 거죠. 자 이건 뭐 답이 이미 나와서 입력하는 건 또 따로 안 해드려도 되겠지만 자 일반 전표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 이거 좀 내려놔야 되겠네. 문제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해야죠. 이렇게 입력해야 되겠지. 자 날짜가 0810이고 어느 변부터 하든 상관없잖아요. 대변의 보통예금 돈 나간 거부터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간편분계법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그럼 대변에 68만원 나갔죠. 그리고 차변에 여기 이거 중요한 건 50%는 회사 부담, 50%는 종업원 부담. 어느 걸 먼저 쓰든 상관없습니다. 문제에 써 있는 것부터 하면 811부터. 811이 아니구나. 제조부서니까 500번대 여기 제자 써 있죠. 500번대입니다. 511로 바꿔주시고 반띵하니까 34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254 예수금. 분계 순서, 계정 과목 순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맨 위에 줄에 예수금 적어도 붙였고 복리후생비, 보통예금 이렇게 적어도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분계만 맞으면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애플전자로부터 어서 많이 듣던 거죠. 애플전자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받으러움이 만기가 돼서 지급 제시하였으나 잔고가 부족해서 지급이 거절되었다. 부도됐네요. 못 받게 됐네. 부도나 넣으면 뭐요? 답이 써 있는데? 아니, 부도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이 딸랑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답으로 써줬네요. 우리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답이 써 있어요. 그냥 땡큐지 뭐. 일단 받으러옴 자산이니까 차변에 있던 거죠. 차변에 있던 거를 대변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부도수표로 바꿔주는 거죠. 공짜예요, 공짜. 이런 문제만 시험에 나왔으면 좋겠네, 그죠? 자, 이런 문제만 나오길 바라면 안 됩니다. 자, 일단 날짜는 왜 이래? 이거 날짜는 8월 23일로 가서 실제 시험 볼 때는 위에 아무것도 안 써 있죠? 이것저것 써 있으면 채점이 안 되니까, 채점할 때 헷갈리니까 시험 볼 때는 아예 깨끗하게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자, 일단 8월 23일 대변으로 받으러옴을 없애주죠. 그리고 거래처, 채권 채무에는 반드시 거래처를 적어야 됩니다. 거래처 애플전자 이렇게 거래처만 뜨도록 제가 백데이터를 수정해 놓은 거예요. 나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차변에 부도라고 딱 찍으면 어차피 하나밖에 안 뜨거든요. 아니, 왜 답을 써놨지? 좋아요? 이거 좋아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분 나빠야 돼. 나 이거 안 써 있어도 알 수 있었는데 이래야 되는데 답 써 있다고 아싸 이러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됐고 넘어가고, 그다음 영업부서에서 고용한 일용직 사원에 일당 42만 원 현금 줬다. 일당 42만 원? 나도 여기 가서 일해야 되겠다. 일용직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의 원천 징수는 없었대요. 자, 여기서 일용직 직원들의 급여잖아요. 요게 이제 오래됐지만 옛날에 처음 나올 때는 이거를 여기 지금 잡급이라고 했잖아요. 급여라고 한 사람도 맞다고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오래돼 가지고 이제는 사실 딱 보자마자 이건 정규직, 상용직 직원은 급여지만 일용직은 임시직이잖아요. 임시직들의 그 급여는 잡급이라는 과목을 씁니다. 그리고 영업부서니까 800번대겠죠? 800번대 잡급이에요. 잡급. 그래서 옛날에는 급여라고 한 사람도 맞다고 해줬지만 지금은 솔직히 안 들어줘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건 원래 잡급이니까. 원래 잡급. 그래서 이건 기본 참고하시고, 그리고 세금은 따로 없대요. 그럼 이거 준 걸로 끝나. 나중에 세무이급에서 배우겠지만 일당이 42만 원이면 원래 세금 있어요. 세금 있어요. 일당 15만 원 이상은 세금이 있어요. 15만 원 이상은 넘어가고, 근데 있는 대로 합시다. 그래서 일단 날짜가 9월 14일 0914, 어느 변부터 하든 상관없습니다. 차변에 잡급 800번대 잡급 됐죠? 잡급. 그리고 금액은 42만 원. 그리고 대변의 현금, 물론 대변의 현금을 안 쓰고요. 차변이 아니라 출금, 이렇게 출금으로 적고 잡급 쓰고 금액을 42만 원 적고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니까 차변 대변 다 적어도 되고 출금이라고만 적어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둘 다 적으면 안 되죠. 둘 중에 하나만. 됐죠? 저는 둘 다 보여드렸지만 시험 볼 땐 둘 다 적으면 안 됩니다. 여기 출금, 요거 출금으로 적고 잡금만 입력해도 된다. 됐죠? 넘어가고, 다음 이번에는 영업부서 사원이 퇴직해서 퇴직연금, 퇴직연금 나왔네. 500만 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지급했대요. 이때 머릿속에는 확정급여형은 처음에 불입할 때, 기여할 때 대변에 현금이나 예금 납입할 때, 요때 차변에 뭐라고 쓰냐, 이게 포인트잖아요. 확정기여형에서는 퇴직급여고, 확정급여형에서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었죠. 거기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는 원래 요금 800번대 퇴직급여 이게 아니네. 확정급여형일 때는 기여금 처음 불입할 때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고, 결산 때 퇴직급여를 추산하죠. 비용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이때가 800번대겠지. 이때가. 그리고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설정합니다. 그랬다가 충당부채에서 없애주는 거죠. 충당부채 감소로 회계 처리한다. 답이 써있네. 충당부채 감소로 처리한다, 또는 충당부채 잔액은 충분하다. 충당부채가 5천만 원, 1억 원 있었다. 그럼 그 중에 500만 원 주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일단 합잔 열어볼게요. 물론 이 문제는 아니에요. 백데이터가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여기 열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퇴직급여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부채가 없는디? 아, 있다. 여기 2,200만 원 있잖아요. 이걸 내가 스스로 조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 그렇게 나오면 아마 합격률 10% 떨어질 걸. 근데 이렇게 원래는 문제 안 써 있어도 내가 조회를 해야 돼. 그런 게 몇 개 있죠. 예를 들어 대손 충당금이 있었나 없었나,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었나 없었나, 이런 것들은 문제 안 써 있어도 내가 조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험 그렇게 나오면 합격률 10%씩 떨어지니까 안 되고요. 이렇게 힌트가 써 있습니다. 충당부채가 있었다는 둥, 충분하다는 둥, 아니면 충당부채가 감소되는 걸로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힌트가 써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차변에는 충당부채라는 점. 퇴직급여는 안 됩니다. 확정급여형에 대한 회계처리 기여할 때, 결산 때, 지급할 때 이 분계가 공부가 돼 있어야지. 안 돼 있다고 이걸 퇴직급여로 우기면 안 됩니다. 이거 이의 신청하시면 안 돼요. 창피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틀렸으면 틀린 거 인정해야 돼. 인정하면 되고 앞으로 보충하면 되는 거지. 아, 문제가 틀렸시오, 이거 복수 정답 해주세요, 막 이러면 안 돼요. 내가 틀린 건데. 넘어가요. 9월 26일. 그리고 자, 어린법부터 하든 상관없다고 그랬죠. 자,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없어져요. 186번으로 주는 겁니다. 요거에서 500만 원이 나가고, 그리고 차변, 아이고, 여기가 웬 적요란에가 있어. 5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퇴직급여가 아니라 퇴직급여 충당부채 295번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메꿔줍니다. 이거 중요하죠. 이 문제 회계 1급에서 공부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은 이 문제 어렵습니다. 어려울 거예요. 여기다 퇴직급여라고 쓴 사람 많았을 겁니다. 안 됩니다. 이의 신청해도 안 들어줍니다. 이런 거는. 왜? 확정급여형 회계 처리를 모르면 모르는 사람이 잘못이지 문제를 잘못 낸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단기매매증권 5월 3일 날 취득했던 주식 단기매매증권이죠. 3,700에 처분하고 보통예금으로 받았고요. 취득 당시 내용이 다음과 같다. 5,000주에 7,000원이면 57에 35 3,500만 원이고, 그리고 수수료가 포인트네. 수수료를 원가에 산입합니까? 아니죠. 단기매매증권 구입할 때 수수료는 여기 있네. 단기비용 900번대 수수료 비용. 그래서 이 거래 원가는 원가에 산입하는 게 아니에요. 원가는 결론은 그냥 3,500입니다. 그래서 대변의 단기매매증권이 3,500만 원 원가 또는 장부가. 장부에 적혀있던 거니까 장부가잖아요. 원가로 적어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역시 공부가 돼 있다면 거저먹기에 가깝습니다. 10월 16일 대변으로 단기매매증권이 없어지는데 이때 원가로 적어라. 3,500.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 받았죠? 보통예금 103. 우리끼리 자주 쓰는 코드 웬만하면 외워라 그랬죠? 103. 이런 건 외워야 됩니다. 요 금액이 3,700. 그럼 비싸게 팔았으니까 이익이네. 그럼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되겠죠? 처분 이익. 됐죠? 끝 되겠습니다. 개정 과목 순서는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차변부터 적거나 대변부터 적거나 섞어 적거나 상관없다. 됐죠? 자, 이거 그래서 이거에 비해서는 이건 좀 쉽지만 어쨌든 이것도 회계 1급에서는 공부가 좀 돼 있어야 되는 난이도 중상위권 문제 이렇게 되어 있죠. 1급 수준에서. 그 다음 이건 또 사채. 요즘 사채 잘 나오네. 사채를 발행했답니다. 돈은 보통예금 들어왔대요. 이건 뭐 어렵지 않잖아요. 자, 이랬을 때 날짜가 11월 29일. 시험 볼 때는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험 볼 때는 아무것도 없고요. 자, 사채 발행하면 대변의 사채죠. 대변의 사채입니다. 그리고 사채 적을 때 중요한 점은 반드시 액면가로 적어라. 자본금하고 사채는 반드시 액면가죠. 그럼 액면가 5천만 원이래. 5천만 원 써있고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들어온 돈이 4,900이야. 4,900. 그럼 나머지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인데 이렇게 적으면 사채가 적히죠. 이럴 때는 눈치 악상 잽싸게 한 글자를 더 쳐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됐죠?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 모르면 공부 안 한겨. 그런 사람은 더 이상 회계 1급 지금 기출문제 하지 마시고 이론 강의부터 다시 들으세요. 회계 1급이 아주 중요한 급수예요. 회계 1급을 잘해야 나중에 세무로 넘어가서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자격증 따는 게 목표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격증 따는 건 과정이어야지 목표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 실무에 나가서 우리가 써먹어야 되죠. 실무에 나가서 써먹어야 되는 거, 특히 우리가 돈을 만져야 되잖아요. 회사의 돈을 관리하는 부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려고 우리 회계 배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돈은 진짜 이론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실무에 나가봐요.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배워야 돼요. 공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넘어가네. 넘어갑시다. 메인 매출 전표네. 메인 매출 전표까지 갑시다. 자, 여기도 주의사항 뭐 있는데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 뭐 아까 했던 거 타계정 대체 입력하는 거, 채권 채무 거래처 적어라, 500번대 800번대 구분해라, 계정 과목은 등록된 거 사용해라, 그리고 이제 메인 매출 전표 하단 분계까지 제대로 입력해라 이겁니다. 자, 일반 전표는 됐고, 자, 메인 매출 전표죠.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이것도 크기를 좀 줄여놓고 하죠. 자, 줄여놓고 할게요. 자, 일단 1번부터 자 갈게요. 1번은 뭐냐, 신도 기존의 제품을 판매, 제품 매출, 그리고 세금계산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당연히 매출과세 11번. 근데 시험 볼 때는 과세라고 쓰든지 아니면 매출과세라고 쓰든지 아니면 11번 쓰든지 아니면 그냥 눈으로 째려보고 입력만 하든지 그게 최고죠. 그냥 눈으로 보고 세금계산서에 있네? 과세 이러면 되지. 이거 뭐하러 써? 바쁜데. 그죠? 그리고 어음 받았나? 신도 기준이 발행한 거네. 여기 보니까 내가 이제 유미기가 이제 우리 회사가 내가 팔은 거잖아요. 제품을 팔은 거야 이렇게. 그리고 팔았는데 어음도 받고 외상 미수금. 그러니까 신도 기준이 발행한 어음을 받았어. 나는 그럼 받을 어음이죠. 받을 어음 110번. 외상 매출금은 108번. 차변에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걸 메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험 볼 때 참 답답해 죽겠슈. 메모하려면 그냥 이 정도 하거나 아니면 이것도 필요 없지. 그냥 문제 읽으면서 이미 끝났잖아요. 이 문제 읽으면서 이미 이걸로 끝났지. 날짜 0902 매출 과세 11번 품명은 제품, 그리고 제품이 요거 그 금액 수량, 물론 수량 단가는 채점 안 합니다.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 안 해요. 입력 안 해도 돼. 그러나 요거 입력한다고 시간이 부족할 일은 1도 없다. 잘못 배워서 그렇지 저한테 제대로만 배우고 배운 대로만 하면 이거 입력한다고 시간이 부족하는 0.00001%도 안 됩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시간도 부족할 일 없고 시험에 떨어질 일도 없고 실무에 나가서 욕도 안 먹을 수는 없고 덜 먹어요. 안 먹을 수는 없어요. 덜 먹어요. 남들 100번 올 때 우리는 2번만 올면 됩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실무에 나가서도 욕을 적게 먹어요. 넘어갑니다. 거래처는 신도기전 이렇게 거래처만 뜨게 제가 백데이터를 수정한 거예요. 다른 건 안 했고, 전자이어, 그리고 분계는 그 계정 과목 2개니까 혼합 줍니다. 3번. 그리고 부가세 일수금하고 제품 매출은 기본 세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답답한 게 이 기본 세팅을 이걸 시험 볼 때 여기다 메모하고 있어. 제품 매출, 부가세 일수금 이런 거 금액까지 막 쓰고 있어요. 미치겠어. 보면은 답답해 죽겠슈 진짜. 실전에 나가면 진짜 예전에 그런 짤이 있었는데, 그런 짤이 무슨 짤이 있었냐면 자기 회사 신입 직원이 있는데 엑셀 열어놓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엑셀이에요. 여기에 뭐 800만 원, 뭐 250만 원, 120만 원 막 이렇게 있었다고 쳐. 예를 들어서 원래는 800만 원 이렇게 있었겠지. 250만 원 막 이렇게 있었겠죠. 그죠? 있었는데 요거를 합계를 내는 거야. 합계를 내는데 옆에 사진이 있어. 전자계산기 있죠? 전자계산기를 놓고 누르는 거야. 이걸 누르는 거예요. 그 짤을 여기다 써놓고 결론은 답답해 죽겠다 이거지.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엑셀에 이렇게 숫자를 입력해놓고 이거 합계를 내는데 계산기 들고 두드리고 있다니까. 이거 보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은 엑셀 진짜 모르는 거야. 저 엑셀 배운 적이 없어요. 엑셀 안 배웠어. 근데 저 안 배웠어도 이 나이 먹고 안 배웠어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할 수 있어요. 엑셀 함수 몰라요. 솔직히 모르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몇 퍼센트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제가 필요한 최소한의 사치. 솔직히 저 엑셀 함수 모릅니다. 배운 적이 없어요. 저 옛날 사람이라 엑셀 이런 거 배운 적이 없어요. 컴퓨터 배운 적이 옛날에는 코오블, 포트란 뭐 이런 거 배웠단 말이에요. 뭔지 몰라도 돼.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런 거 아니 엑셀에 숫자를 써놓고 뭐 하나만 딱 누르면 되죠. 뭐 하나만 딱 누르면 합계가 나올 거를 계산기 들고 두드려 가지고 여기다 입력하더랴.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어쩌겠냐고요. 환장 하시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아니 되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도 그런 거예요. 아이고 짠. 우리 지금 전산회계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소한 거 있죠. 이런 거 왜 이게 안 되니? 이거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이런 사소한 거 이런 거를 시험장 가서 입력한다. 아마도 나중에 실무 나가면 아마 조금 깝깝할 겁니다.
우리는 깝깝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왜 안 벌어질까? 넘어가요. 자, 이제 대변은 놔두고 이제 줄 바꿔서 차변에다가 어음부터 적어도 되고 외상부터 적어도 돼.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받으러음부터 적어볼까요? 그리고 금액은 8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또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8. 자주 쓰는 계정 과목 코드는 웬만하면 외워라. 진짜 웬만하면 외워라. 지난번에도 적어드렸는데 진짜 이건 웬만하면 외워야 돼요. 101 현금, 102 당좌예금, 103 보통예금, 108 외상매출금, 110 받으러음, 120 미수금. 최소한 이 정도는 외워야죠. 그 다음 251 외상매입금, 252 지급어음, 253 미지급금, 254 예수금, 254 예수금. 진짜 이 정도는 정말 기본의 기본의 기본.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주 입력하다 보면 토지, 건물, 기계, 차량 자주 입력하지 않아요? 그럼 201 토지, 202 202가 건물인가? 그죠? 2062 기계, 2082 차량. 물론 이것까지 외우란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이런 정도가 좀 많이 나오지 않느냐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그리고 상품이 146, 제품이 150 이런 것도 알면 더 좋은데 됐고, 그 다음에 또 800번대가 비용이잖아요. 그 중에 1번 801번이 급여, 811 복리후생비, 그죠? 813 접대비, 그리고 818 감가상각비, 835 대손상각비. 이런 정도는 진짜 자주 쓰는 거니까 외워라. 이거 다 합쳐봤자 50개예요, 80개예요. 다 합쳐봤자 50개에 80개, 이게 다 합쳐봤자 20개도 안 돼요. 이거 6개, 10개, 이거 했어도 15개, 그럼 15개, 18개, 20개, 20개, 20개. 이 정도만 외워도 남들하고 훨씬 격이 달라 보여요. 진짜로 웬만하면 외우세요. 넘어가요. 자, 다음. 이 문제는 뭐냐? 제조부서의 생산직 직원들한테, 요게 또 안 눌렸네. 생산직 직원들 500번대라는 힌트겠죠. 그리고 제공할 작업복. 우리 직원들 쓸 거니까 복리후생비. 그럼 511 복리후생비 10벌을 인천상해에서 구입하고 카드 결제했대요. 그리고 구입 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다. 복리후생비라는 얘기죠. 811이 아니라 참 500번대니까 511로 처리하고, 중요한 건 증빙이 카드전표잖아요. 그러면 카과죠. 돈 나가는 거 매입 쪽에 카과 57번 이거죠. 그리고 부가세랑 공급가액 부가세 합쳐서 49만 5천 원 여기 써있네. 갑시다. 입력하면은 날짜가 9월 12일 0912 카과 매입 카과 어찌 된 거야? 죄송하지만 이거 중간에 뻥 나가지고 다시 찍는 거예요. 다시 찍는 거예요. 카과. 그리고 작업복 수량 단가는 채점 안 하지만 입력하시고, 공급가액 입력할 때 공급대가로 49만 5천 원 입력하면 갈라지죠. 그리고 거래처 인천상해, 그리고 카드거래 신용카드사 F2번 눌러서 우리 카드 선택하시고, 카드는 카드 그럼 한 방에 미지급금 되고 거래처 입력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카드를 혼합 주고 미지급금 입력해도 되죠. 미지급금 새로 입력하고 우리 카드 새로 고쳐줘도 되지만, 여기에 분계 유형 밑에 보시면 여기 전액 현금 거래, 전액 외상 거래, 그리고 전액 카드 거래, 그리고 나머지 혼합 이거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헷갈린다는 둥, 어렵다는 둥, 이런 소리 하면 어디 가서 회계 업무 보기 힘듭니다. 이건 어려운 거 아니죠. 얼마나 쉬워요. 카드 거래는 카드 딱 주면 끝나지. 이걸 가지고 혼합 주고 미지급금 또 입력하고 우리 카드로 거래처 걸어야 되는데 빼먹고 이러면 난리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얼른 잘 배워서 저 강의한 대로만 따라오면 되잖아요. 익혀 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그리고 참 이것도 있구나. 이런 거 시험 볼 때 이런 걸 메모하는 거 시간 낭비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그거지만 요거 미지급금이 답이에요. 원래 정답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관대하여 미지급 비용도 정답으로 인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차변 과목이 복리후생비, 물론 여기서는 500번대 제조원까지만 복리후생비가 기본적으로 비용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 요것도 맞다고 해줍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 시험이 관대해서 그렇지 우리 시험만 그렇습니다. 다른 시험은 이런 거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미지급 비용은 결산 때 쓰는 거예요. 결산정리사항인데 지금 이 거래가 결산 아니잖아요. 그럼 사실 다른 시험은 어림도 없는데 우리 시험은 관대하기 때문에 둘 다 맞는 걸로 합니다. 이건 진짜 실무에 있는 사람들,
진짜 실무에서는 그냥 솔직히 이거나 저거나 상관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공부잖아요. 공부니까 사실 정석대로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정석대로 하면 미지급금이 맞는 겁니다. 다음 문제 10월 5일 날 미국의 거시기사에 제품을 100개, 개당 판매가 1,000원이면 100개 1,000원이면 이게 10만 달러네. 10만 달러고요. 달러고 직접 수출했대. 직수출 보통 예금 받았대요. 10월 5일 기준 환율이 1,000원이래. 10만 달러에 1,000원이면 1억 원인데요. 1억 원. 1억 원을 입력 생략한대. 1억 원. 어쨌든 증빙이 따로 없어요. 그냥 직수출이야. 그럼 16번 직수출 입력하면 되겠죠. 날짜 날짜 10월 5일 날 10월 05일 날 요것도 입력돼 있죠.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 중간에 뭐가 뻥 나가지고 뻥 나서 컴퓨터가 카메라가 거시기해서 다시 찍는 거예요. 수출 제품 수량 단가 수량 100개 그다음 금액을 1억 원 입력하면 단가는 자동으로 됩니다. 1억 원 거래처 입력하고 혼합 주고 영세율 구분 1번이 직수출 3번이 간접 수출 내국 신용장 영세율이죠. 1번 줍니다. 그리고 혼합 주고 그 보통 예금 입력해 주면 되죠. 보통 예금 됐죠. 에이 참말로 사실은 중간에 카메라 때문에 세 번째 찍는 거예요. 환장하시겠어요. 넘어가요. 여러분 지금 구독 좀 많이 하시고 소문도 많이 내서 제가 돈 좀 벌으면 카메라 좋은 걸로 바꿀게요. 없어요. 근데 유튜브로는 돈 안 되는 거 아시죠? 넘어가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거에는 돈 되는데 배우는 거에는 돈 안 쓰잖아요. 넘어가. 어쨌든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올해 망했어요. 큰일 났어요. 영업부 직원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도서, 책을 샀어요. 연건서점에서 현금 거래로. 그리고 전자, 계산서.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입니다. 그럼 면세죠. 매입 쪽에 면세 53번. 전자. 그리고 도서 1375. 그리고 아까 현금이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죠. 자, 날짜 10월 22일. 매입 쪽에 면세 53번. 품명은 도서명까지 적으면 더 좋겠죠. 사실은. 근데 그 생략하고 수량 없었죠. 자, 금액이 1375였나? 1375. 그리고 거래처가 아까 영건서점. 그리고 전자여 1번. 세금 계산서든 계산서든 전자가 붙어 있으면 열을 줍니다. 자, 분계는 현금 거래죠. 1번 현금. 전액 현금 거래 현금 그럼 끝났잖아요. 그럼 이것만 도서 인쇄비로 바꿔주면 끝나죠. 800번대 끝. 이걸 물론 혼합 줘도 됩니다. 여기를 혼합으로 준 다음에 저기 도서 인쇄비 차변 적고 대변에 현금을 또 적어도 돼요. 근데 전액 현금, 전액 외상, 전액 카드, 나머지는 혼합. 이거 가지고 헷갈리고 자시고 여지가 없죠. 이거 헷갈린다 그러면 안 돼요. 이 정도 가지고 넘어갑니다. 또 그다음 개인 소비자한테 제품을 880만 원 부가세 포함되어 있네. 포함해서 880에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대요. 돈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대. 증빙이 현금 영수증이니까 현과겠죠. 뭐 현과 그죠? 자, 그러면은 날짜 11월 2일 날 11월 02일 날 매입 쪽에 현과 매출이구나. 매출 팔았죠. 매출 쪽에 현과 여기 22번 현과. 분명은 제품. 그리고 어머나 이게 뭔 글자래? 제품. 그리고 건별 가과현과는 공급대가였잖아요. 건별 가과현과는 공급대가. 그래서 8800을 그냥 적으면 갈라지죠.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가 개인 소비자인데 이름이 없네요. 그럼 넘어가야지 뭐. 넘어가야죠. 분계는 보통 예금 받았으니까 혼합 줘야죠. 그리고 제품 매출의 부가세 수금은 기본 세팅 줄 바꿔서 차변에 보통 예금 적으면 끝납니다. 됐죠. 메인 매출 전표 또 있나? 거래처 입력하지 않아도 이건 거래처가 없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거 당연한 거죠. 자, 그다음 6번까지 있죠.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할게요. 6번까지 하고 자, 매출 거래처에 거래처에 보낼 연말 선물 이런 순간 접대 딱 보이죠. 접대에 생활용품 세트 구입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 받았다. 증빙이 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도 있네. 뭐요? 증빙이 두 개인데? 세금 계산서도 있고 카드도 이슈. 어라? 이거 되게 어려운데. 자, 잠깐. 원래는 세금 계산서도 있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도 있다. 그럼 이럴 때는 딴 거 보내지 마시고 이건 매입한 거니까 매입 쪽을 생각합시다. 이럴 때는 과세예요, 하과 현과예요. 과세예요, 하과 현과예요.
과세죠. 과세. 세금 계산서가 우선이다. 세금 계산서가 우선이다. 그게 과세죠. 과세죠. 근데 이 문제도 과세냐? 아니요. 사유가 접대요. 사유가 접대예요. 그럼 일단 이 문제는 그럼 증빙은 일단 세금계산서입니다. 우선이 카드가 아니라 세금계산서니까. 그리고 여기에다 불공제 사유죠. 여기다 불공제 사유입니다. 그럼 결국은 54 불공이 됩니다. 자, 이 문제 좀 어렵네요. 54 불공 여기 있죠? 네, 불공입니다. 그래서 체크할 건 요거 하나. 불공 생활용품 세트 이렇게 해서 됐고 외상 돈 안 줬네. 미지급이죠. 미지급. 자, 이거 복잡하네요. 복잡하네. 그리고 대금 결제는 카드로 했으니까 카드사한테 돈 줘야 돼. 어우 복잡하다. 날짜 12월 19일. 날짜 12월 19일. 그 불공 54 중요하죠. 불공. 그리고 분명은 뭐 거래처 선물 뭐 이런 식으로 거래처 선물 이런 식으로 적어야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이 날짜 딱 들어왔을 때 아, 거래처에 줬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수량 단가도 저기 여기 있었으면 쓰면 좋은데 안 써도 채점은 어차피 안 하니까 수량 10개 단가 5만 원. 자, 그다음 거래처가 아까 무슨 백화점 홍성 백화점 됐고, 그리고 전자요 1번. 분계는 사유 거래처 접대니까 4번이에요. F2번 눌러보면 접대는 4번, 승용차 3번, 접대 4번 주시고, 분계는 카드 거래죠. 전에 카드 결제했으니까 카드 주는 순간 미지급금 찍히면서 카드가 안 찍히네. 아, 카과가 아니니까 자동으로 카과가 안 찍힌다. 그럼 알아서 고쳐줘야 돼. 무슨 카드였죠? 아까 무슨 카드였어? 여기 국민카드. 국민카드 내가 있었나? 국민카드 있었네. 법인카드, 국민카드. 그리고 기본 세팅 원재료를 접대비로. 매출 거래처니까 800번대 접대비고요. 만약에 원재료 매입처였으면 500번대 접대비입니다. 그래서 불공제 이거 중요한 거죠. 접대비 미지급금. 여기 접대비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 비용도 맞다고 해줬죠. 우리 시험은 관대하다. 근데 우리 시험이 아니면 무조건 미지급금이 정답입니다. 우리 시험이 아니면 무조건 미지급금이고, 미지급 비용은 언제 쓴다고요? 결산 때. 아셨죠? 그리고 차변에 800번대 접대비. 매출 거래처니까 800번대고 원재료 매입처였으면 500번대다. 원재료 매입처였으면 매입처 이렇게 나왔으면 500번대 접대비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세금계산서와 카드전표가 중복될 때는 세금계산서 우선. 근데 이 문제는 세금계산서 플러스 불공제 사유니까 불공이 됐다는 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저는 뭐 2번, 3번 다시 찍었지만 파란만장한 자 실기 강의 첫 번째 시간 마치고 일단 쉬었다가 4번부터 잠깐 끊었다 갈 테니까 한 5분만 쉬었다 오세요. 저도 열받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해야 되겠어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